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14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가지수 CPI 발표를 오늘 밤에 할 텐데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3대 지수는 약간 등락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강하게 2%대 반등, 코스피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 1%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강했던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주도주의 반열에 그쵸? 이탈하지 않는 모습의 강한 모습을 역시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실 DNF라고 반도체 프리커서 그쵸? 솔브레인이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거 주분남 영상 복귀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관심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인수 가치가 워낙 시장 대비 비싸게 대주주 물량을 사갔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개인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DNF가 또 어제 또 마침 관심주에 또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급등을 했네요. 하루하루 제가 등락을 맞추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좀 전망이 좋거나 회사가 내용이 좋은 것들을 계속 골라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표 내일부터 또 유럽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어퍼컷을 그쵸 윤퍼커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스개로 윤퍼커 퍼커가 아니라 윤퍼커 어퍼컷에 그쵸 어쨌든 어퍼컷을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공매도 금지에 따른 그 급등했던 지난 월요일에 그죠 반 되돌림이 결국 시장 내내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나왔었고 이제 그러면은 갭을 메웠기 때문에 그 재료는 이미 소멸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총선용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선 또 그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와 긍정적인 이슈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거는 지나간 재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11월 14일 장이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속도를 조금만 빨리 보시면은 더 빠르게 유익하게 보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우는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그쵸 이거 유가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업종 소비재 이런 쪽 나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또 거의 전고점에 다다르는 모습 아무래도 엔비디아에서 H200이라는 그쵸 HBM 슈퍼 칩을 또 개발했다 연산 속도 정말 빠르다 이런 소식들이 일부 테크 쪽을도 수급이 나스닥은 빠졌지만 모였다는 것도 특징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S&P도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CPI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발표합니다. 결국 이 지표가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랠리를 저는 이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2%, 2.5% 거래대금은 6조 5조 8천억 코스피가 거래대금을 코스닥을 오늘은 앞섰습니다. 항상 2차 전지가 하락하는 날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최근에 들어서 더 터졌었는데 오히려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야지 증시가 상승하면서 좋은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좀 줄었다는 거는 매도세가 좀 줄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오랜만에 정말 많은 모습입니다. 1200개, 300개. 어제랑 완전히 반대죠. 상승이 하락의 4배였고요. 외국인 손바뀜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신용이 다시 늘면서 17조까지 또 늘었어요. 16조 중반까지 빠졌다가 그런 개인들이 다시 포기하고 장이 오르니까 나가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손바뀜이 항상 장이 오르면서 나오면은 좋은 시그널이다 수급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연속적이 되는데 연속적일지 아닐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은요 비차익 쪽이 많았습니다. 코스닥 차익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물량인데 비차익 쪽으로는 현물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았다.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차익 물량이 많았죠. 기간에 그쵸? 물량 중에 차익이 많았다는 거고 이 물량은 언제든지 선물과 현물의 계리도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물량. 그래서 이 차익거래 수급이 많은 날은요 오히려 다음날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이 역시 손바뀜을 했는데 코스닥과 다르게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수급바뀜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오히려 코스닥이 수급 비차익 그리고 외국인이 샀다는 게 더 긍정적으로 오늘 보였습니다. 뭐 시총 상위주는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오른 것 같아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일부 좀 최근에 신고가 랠리로 52주 신고가 냈었는데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그쵸? 뭐 2차 전지가 확실히 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LG화 그리고 역시 에코프로브엠,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뭐 윤석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코스닥이 5일 내내 빠졌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지난 월요일 급등에 따른 매물과 갭을 어제까지 5일 연속 하락한 코스닥에 대한 반발 심리가 오늘 작용했다. 미국 증시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과 지수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관련 주요 뉴스 세 가지 꼽아봤는데 2차 전지 강세였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과 마련까지 공매도 금지. 내년 6월까지 이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 4월 끝나고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각에서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왜 예외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공매도 금지 그 영상을 올리면서 야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특히 이거 ETF LP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제끼면은 ETF가 상장된 ETF들이 진짜 거래가 안 될 텐데 그죠? 그 얘기를 오늘 나온 겁니다. 일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좀 알고서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왜 지금이냐 이게 문제겠죠. 8, 9, 10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쵸? 왜 이제 와서 실행을 하고 왜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의 여당이 계속 나서서 이러고 있는지 시기가 참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공매도가 차익 공매도 뭐 이런 것들 무차익 공매도가 계속 불법이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외국계나 그쵸? 이런 게 다 뭐 수기로 뭐 작성이 돼서 하니까 전산화가 되기 힘들다. 이거 외국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대통령의 그죠? 또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이런 발언을 굳이 했었어야 되나?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자, 연준에 맞서는 글로벌 IB 내년 금리 인하. 결국에는 매크로 이슈는 이제 뭐 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최근에 국채금리가 5% 넘게 10년물이 돌파를 했었고요. 2년물도 뭐 거의 근접 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또 파월이 약간 매파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IB들이 글로벌 증권사들은 내년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S&P 500 전망치 높게 보면서 결국 중국 주식 말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좀 다가올 수 있지만 미국은 괜찮다. 미국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어저께도 그쵸?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성장률이 좀 멈추더라도 YOY로 어떻게 보면은 길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좋은 주식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UBS 같은 데서는 275bp나 이러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지금 금리도 워낙 높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내리면 우리나라는 뭐 1%대는 아니더라도 2%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금의 뭐 대출 금리나 뭐 이런 것들 대출자들 신용자들 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뭐 부동산 PF가 어려운 것도 사실 이런 금리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자 어닝 쇼크 AI 반도체 바닥 기대감에 ISC 뭐 후공정 소켓 쪽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급락했고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도 실적은 개판 나왔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소페타시스 역시 그쵸? 기판 업체입니다. MLB 뭐 이런 기판 업체인데 고대역 폭 메모리 HBM 관련주로 세게 반등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역시 반도체에 대한 뉴스는 오늘도 좋았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매일매일 좀 보시면은 좀 일괄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괄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들 이런 것들은 계속 뉴스에 일부러 갖다 붙인다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금일 시장 죽은 남의 관심주 원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DNF는 지금 3일째인가요? 4일째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쵸? 이게 어제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도 7% 넘게 올라서 그쵸? 21,700원 마감했습니다. 어제 차트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그죠?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서 2,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만 오늘 1,700원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양봉이
더 길어졌죠. 이거 주봉인데. 근데 그 솔브레인이 인수한다 뭐 먼저 장내에서 주식을 사면서 주가를 올렸었고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먼저 퍼져서 약 3만 원 가까이 갔다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대주주 솔브레인이 인수 가격은 48,000원이었죠. 그럼 지금 가격에 22,000원이라고 치더라도 거의 2배 이상이잖아요. 그럼 시총을 5천억 정도에 산 겁니다. 그죠? 시총 5천억. 근데 이 회사 오늘 실적 발표를 또 마침 했어요. 매출액은 216억. 그죠? 작년 3분기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21억입니다. 작년에 54억이나 했는데, 그쵸? 그리고 단기 손실 마이너스 17억. 여기는 40억. 야, 실적 이렇게 개판인데 주가는 왜 오르지? 또 하실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ISC는 뭐 지금 오늘 왜 올랐나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이 올해 안 좋은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 좋았고, 작년에도 안 좋았고, 근데 그거에 따른 주가가 그렇죠? 이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보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낮다 보니까 주가를 또 던지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DNF도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어요. 15,000원, 2,000원, 3,000원인가요? 13,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원래 여기서 그죠? 인수설 나오면서 쫙 올랐다가 다시 빠진 게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동종목 결국엔 소재 업종 중에서 그쵸?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드리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사실 딥하게 영상 분석 이런 걸로 사실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관심주로 계속 보는 것들은 좀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에 관심주 2 하나만 가져오기 그래서 영상이 길어질까봐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코미코입니다. 역시 반도체 업종입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정과 코팅을 하고요. 미코라는 회사가 그죠? 지주회사로 대주주입니다. 전공정이 반도체 장비의 70%고 피델리티 펀드에서도 꽤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밀 세정과 특수코팅 사업 부분 독립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회사입니다. 동종목도 많이 갔던 종목이 코로나 이후에 9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4만원까지 빠졌었고 작년 9월에 그리고 올해 초에 좀 오르는 듯 해서 6만원 돌파했다가 다시 4만원대에 그쵸 중반까지 빠졌다가 이제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쵸 2분기보다 좋아졌네요. 1분기 2분기 좀 죽었는데 매출도 올라갔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회복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뭐 4분기가 한 150억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잡으면은 그죠 200억 300억 한 370억 한다고 치면 시가총액이 뭐 이 정도라고 치면은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동종목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중요 반도체들사가 모두 고객사로 갖고 있는 업체고요. 미국 투자에 일단 수혜를 받습니다. 미국 반도체에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세정 코팅은 경쟁사들이 꽤 많은데 코미코가 가장 잘한다는 게 현업사이드의 거의 대중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정과 코팅은 왜 하느냐? 결국 반도체에서 수율을 증가시키게 하고 그게 부품, 반도체, 부품, 웨이퍼 이런 것들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는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도 메이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런 세정 코팅이 한쪽에 하이닉스나 삼성 이런 쪽에만 온라인 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데 코미코는 뭔가가 그쵸? 해외, 인텔, 뭐 TSMC, 마이크론 이런 데도 비중이 거의 40% 언더지만 삼성 하이닉스 빼면은 나머지가 거의 40% 가까이 매출처 비중이 올해 매출만 봤을 때도 즉 내수와 수출이 골고루 그쵸?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램의 결국 미세화, 3D 낸드 고단화 이런 걸로 인해서 세정 코팅 증가하고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줄 마무리 코멘트 길어지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대로 좀 써봤어요. 워딩을
상표 실적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내일이면 어닝 슈코 나온 종목들 업황 회복 골라내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업황이 회복되는 것들. 코스닥 어제 5일 빠졌는데 반등 나온다 이 말씀 드렸는데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지 저도 내일 나올지 몰랐었는데 이게 근데 기술적 바닥인지 더 떨어졌다 W자로 올라갈진 모른다 이 말씀도 드렸고요. 하지만 매크로 실적 이제 안 줄 것 다 나왔다. 결국엔 걸리는 게 공매도 금지 변수였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냥 어퍼컷 매겼지만 의미 없다. 결국 제로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게 갭을 메웠기 때문에 제로 소멸됐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실적 회복되고 업황 섹터 반도체처럼 회복되는 섹터가 어딘가 꼭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얘기 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항상 영상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실적 안 좋은 거 다 때려맞는데 역시 강하게 반등 가장 나왔는데 워낙 눌린 게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주도주에서 근데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쵸? 대표 중에 저는 에코프로인 것 같아요. 실적도 개판 나왔죠. 이런 것들은요 이제 다시 주도주가 저는 되기 경험상 힘들다고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괜찮다.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근데 내년 업황이 회복되고 더 또 성장되고 이런 섹터 이런 데서 노는 게 업사이드가 크고 좀 안전마진 갖고 가는 거지. 2차전지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는데 반토막이 났다고 해가지고 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갖고 갈 주식으로 추천드리기에는 주분남 입장에서도 맞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 줄 마무리 코멘트 마감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오늘 텔레그램 아무도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쵸? 요 주소만 치면 되고 텔레그램 메신저 카톡보다 좋아요. 진짜 카톡보다 좋고요. 안 들어오시면 장중에 계속 정보들이나 실적 발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보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분남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수능날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혹시 수능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 수능 잘 보게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